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무성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오랜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어 사람들은 숲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속 깊은 곳에 깃든 마법의 거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그 누구에게도 없을 것 같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 거울에 비친 이의 마음속 소원을 들려주고 그것이 진실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그 힘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마을에는 소피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친절하고 용감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는 숲속의 마법 거울에 대한 전설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거울을 발견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피는 용기를 내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에 메고 간 여행 가방에는 빵과 치즈, 그리고 충분한 물과 몇 가지 필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그녀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여 방향을 잡기 어렵고 곳곳에 자연의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소피는 점점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전설 속의 마법 거울이 있다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앞에는 커다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고 호수의 물 위에서는 무수한 빛의 파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두려움과 설렘을 아는 채 물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꿈꾸듯이 자신이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마을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호수 위에 물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수면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속에서 작은 빛이 피어나 거울처럼 수면 위에 맺혔고 그 속에는 마을에 환히 웃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비쳤습니다. 놀라운 광경에 소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마음을 전했음을 깨달았고 거울 또한 그녀의 진실한 소망을 감지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피는 숲속의 마법 거울을 한 번 보고 난 이후에도 부쩍 훨씬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피는 성장했고 그녀의 이름은 마을 전역의 영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마법 거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숲속의 깊은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해지면서 소피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서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 외곽에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는 마법의 소원나무로 불리며 그곳에 소원을 비는 사람은 한 가지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소문이 퍼지자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찾아와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원나무는 신중하게 선택받은 자의 소원만을 이뤄주었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 나무에 숨겨진 마을에 살던 소년 샤를은 천진난만하면서도 씩씩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다. 샤를은 나무의 전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 그저 전설로만 믿었고 실제로 나무를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악당들이 쳐들어와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자 샤를은 소원나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샤를은 긴 여정 끝에 신기한 나무가 있는 숲에 도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에게 다가가 자신과 마을을 위한 소원을 빌었다. 위대한 소원나무님, 제발 우리 마을을 이 지독한 악당들로부터 구해주세요. 샤를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나무에 잎사귀를 스치며 지나갔다. 나무는 굵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샤를, 너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보았도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무는 푸른 빛의 씨앗 하나를 소년에게 내어주었다. 이어서 나무는 설명했다. 이 씨앗을 마을의 가장 중앙에 심으라. 그러면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샤를은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며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고 나무의 말씀대로 씨앗을 마을 한가운데에 심었다. 하루가 지나자 씨앗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나무로 자라났고 그 나무는 강력한 마법의 기운을 뿜어 악당들을 쫓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샤를의 용기에 감사하며 소원나무의 전설을 가슴에 새겼다. 그 후로도 소원나무는 가끔씩 신중하게 선택한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샤를은 마을의 영웅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지냈다. 마을 주민들은 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해마다 그의 발치에 꽃을 심곤 했다. 소원나무는 이렇게 인류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샤를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프랑스의 전설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샹발리에 루이라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부모님과 함께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몇 해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포도가 시들어가고 그들의 포도주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루이는 포도원을 다시 번성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이는 포도원에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그곳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요정은 자신이 이 포도원의 수호자이며 포도원에 걸린 저주를 풀기 위해 용감한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법의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재료들은 곤경에 처한 이후 마을에서만 찾을 수 있었고 각각의 마을에는 위험한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은 맹렬한 폭풍이 끊이지 않는 바람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순수의 바람이라 불리는 마법의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루이는 마을의 원로에게 조언을 구했고 바람의 신전에서 바람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끈질긴 노력 끝에 수수께끼를 풀고 순수의 바람을 손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마을은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의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태양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루이는 힌트를 얻기 위해 현지 상인의 도움을 받았고 그 결정은 사막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인의 안내와 그의 지혜를 통해 루이는 집요한 사막의 시험을 견뎌내며 태양의 결정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마을은 어둠의 숲으로 둘러싸인 신비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달빛의 물방울이 필요했습니다. 이 마을의 수호자는 달의 기온을 느끼는 사람만이 숲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루이는 밤하늘을 관찰하고 달의 이치를 배운 끝에 드디어 어둠의 숲을 통과해 달빛의 물방울을 손에 넣었습니다. 마법의 재료를 모두 모은 루이는 급히 포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정은 그에게 감사하며 루이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포도원의 저주를 풀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재료가 마법처럼 결합되면서 포도나무들은 다시 싱싱하게 부활했고 포도주 생산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포도주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루이는 항상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요정의 도움과 친구들의 협동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샹발리의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는 배우고 얻은 지혜를 통해 포도원을 더 발전시켜갔으며 그의 이름은 프랑스 내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루이를 통해 용기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 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은 바로 위대한 샤를마뉴 황제와 그가 한때 친구였던 작은 새에 관한 이야기였다. 샤를마뉴 황제는 한때 긴 원정과 중대한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의 유럽을 통합하는 데 힘썼다. 하루는 원정길에 올랐다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주변에서는 낯선 새들의 지저귀과 바람소리만이 황제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황제의 어깨에 한 작은 새가 날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 새는 보통 새들과 달리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황제가 길을 잃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린 그 작고 아름다운 새는 황제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세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황제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나 곧 새의 지시에 따라 숲을 지나 가기로 결심했다. 새는 나무가지 위를 날아다니며 황제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날 밤 황제는 작은 새의 도움 덕분에 안전하게 숲을 빠져나와 자신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새는 여러 차례 황제를 도와주며 친근한 우정을 쌓아갔다. 황제는 매일 아침 작은 새가 자신의 곁에 날아와 달콤한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새는 어느 작은 연못가로 황제를 데려갔다. 존경하는 황제님, 새는 말했다. 여기서는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황제가 고개를 들어 연못을 바라보자 물속에서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연못 속에는 가끔 드러나는 조그만 물고기들의 모습도 있었다. 이 연못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제각기 소중한 존재들이랍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에 대해 경외심을 잃지 마세요. 새가 조언했다. 황제는 그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작은 생명이라도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로 인해 그의 통치는 더욱 안정되고 번영하였으며 백성들도 그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고 샤를마뉴 황제는 노년에 접어들었다. 작은 새 또한 그의 곁을로 가며 충실한 친구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황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새는 그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함께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황제의 무덤가에는 수년에 걸쳐 자라 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의 가지마다 그 새의 후손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전설을 잊지 않고 작은 존재의 소중함과 사랑에 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작은 존재와 유정과 사랑의 중요성을 배운다고 한다. 이로써 샤를마뉴와 작은 새의 이야기는 프랑스 역사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전설이 되었다.